성신여대 2009학년도 수시 2-1 문항 1, 2, 3번 보겠습니다. 이때 성신여대는 철학과 역사, 즉 객관적 진리 존재와 인식을 둘러싼 철학적 입장의 차이를 역사의 사리와 사관이라는 이런 문제에 응용해 출제했습니다. 따라서 역사 서술의 객관성과 주관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하고 그 폭을 좁혀갈 수 있느냐 이런 논의를 출제를 했고, 역시 1번하고 2번에서는 이 독해와 적용의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3번에서는 좀 더 긴 글, 1000자가량의 긴 글을 요구를 하는 그 스타일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주제에 관련된 배경 지식으로는 사실과 관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 이해와 관계가 있는 만큼 포함을 시켰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을 듣고 난 뒤 독해의 키워드와 그리고 서술 방향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각적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종의 감각 경험입니다. 외적 사물을 눈으로 받아들여서 시신경을 거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식하는 것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인지적 배경, 즉 관점이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자, 예를 들면 밑에 이 네커 큐브를 보겠습니다. 네커 큐브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보는 순간 한순간에 정육면체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은 정육면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평면의 다발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직선이 평면으로 놓여지고 가운데가 그 직사각형, 양쪽이 마름모, 위아래 마름모, 삼각형이 붙어있는 평면 혹은 무의미한 직선의 다발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걸 보는 순간 곧바로 정육면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시각적 경험에 그동안 이러한 물건을 봐왔던 감각 경험의 인지적 배경이 작동을 해서 종합적인 인식 정육면체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판단은 오늘 후설은 다음과 같은 도식화 철학자죠. 후설이라는 현상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선물 X, 즉 감각적 경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Y, 즉 해석과 주관적 관점을 내림으로써 인식 판단을 하게 된다. 즉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과정이 종합되어서 우리가 인식의 과정이라고 후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예를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밑에는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그림입니다. 누군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 그림을 보는 순간 대부분의 학생들은 단순한 흑백의 점들의 집합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테레사, 사랑, 자선, 봉사라는 종합적 인식 판단의 주관적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적 과정의 특징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그저 한 노파와 어린아이도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일정한 인지적 배경이 수반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인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 철학자들이 말하는 두 가지 상반된 견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견해는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관점을 가지고 사물을 보지만 그 관점이 보편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일치점이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각의 자신만의 배경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지적인 등가성이 있어서 이에 대한 합의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다양한 해석이지만 그 가운데 공통분모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철저한 상대론자가 있습니다. 철저한 상대주의자는 이 그림을 우리가 왜 그렇게 보느냐, 어떤 이는 식인종의 아침 식사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누가 테레사 수녀인지 확실히 보증이 되느냐, 사진사에게 물어봤느냐,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 각각의 해석은 자기 마음의 주관적인 잣대일 뿐이다 라고 해서 철저히 상대적이고, 따라서 인식은 자신만의 감옥 혹은 편견과 독단의 진행 과정이고 이것이 인간이 사물을 인식하는 한계라는 그러한 철저한 상대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사물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인식의 배경, 관점이 작용한다. 2번 관점은 주관적이지만 보편적 합의가 있을 수 있다. 3번 주관적이어서 누구나 합의할 수 없는 편견과 독단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을 일상적인 예에 들으면 미인대회를 열었다고 치겠습니다. 미인대회, 미인을 보는 순간 누구나 자신이 봐왔던 그동안의 이상적인 여성상에 대한 관점이 작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한 미인에 대해서 보편적 합의가 있을 수 있다. 아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 나름이다. 이런 식의 시야가 갈린다는 겁니다. 간단히 한 번 더 역사에 적용합니다. 자, 역사에 적용할 때 이 X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 즉 사료가 될 것입니다. 기초에 있는 역사적 사실 X가 될 것이고, Y는 이 사료를 해석하는 역사가들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역사가의 관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도 1번 역사적 사실을 보는 순간 결국은 역사가 자신의 관점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편적인 의미를 서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역사의 발전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인류의 발전에 진정한 도움이 되는 짓을 합의할 수 있다. 3번 역사의 관점과 사고는 주관적이어서 결국은 각각 자기만의 편견과 독단의 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를테면 동북공정 이후 고구려사를 둘러싼 한국과 중국의 역사 인식을 보아라. 결국 자기만의 아집이다. 이렇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대한 세 가지 합치점은 앞으로 그 관점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한 논거가 되는 만큼 잘 이해가 어려운 학생은 반복해서 한 번 더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칩니다. 제시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문 가에서는 식민지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정책의 주목적이 지혜와 수탈에 있다. 수탈경제, 착취경제였었다. 이 부분의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의 사과는 수탈경제라는 식민지 시절 일본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될 것이고, 제시문 나는 일본 제국주의가 한반도의 공업화에 기여했고 이것이 근대화로 이어졌다는 발전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식민사관에 좀 가까운 그러한 발전사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는 현실적인 역사 전개의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다부터가 배경지식과 연관이 되어 있고, 이때의 다가 Y는 철저히 주관적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마 말뜻이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일에서는 역사란 새로운 관점과 견해가 등장할 때마다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 따라서 해석의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역사의 내용도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2에서는 근대 특유의 시간 경험, 다시 말하면 시간의 가속화 현상으로 인해서 비동시적인 것들이 동시에 등장할 수 있고, 이런 역사 체험으로 인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해서 서로 다른 서술들이 동시에 진실이 될 수 있다는 아주 급진적인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완만한 시간의 흐름이 산업화 이후, 근대 이후 급속하게 가면서 이 폭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와 이때의 시차가 어떻게 이쪽보다는 훨씬 더 짧아지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과거의 사실들이 동시에 엉켜서 다각도의 측면에서 진실이 될 수 있다는 역사의 철저한 그 주관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이때 청동기를 쓰다가 철기로 넘어간 기간은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데, 이제 이쪽쯤 되면은 휴대폰 시대에서 아이폰 시대로 동시에 넘어가는 이런 동시자발적인 그러한 그 시간의 중첩 때문에 휴대폰 시대라고 말해도 되고 아이폰 시대라고 말해도 되는 이러한 역사의 중첩성,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문 라와마는 좀 더 그 철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문 라에서는 객관적 진리라는 것도 결국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자세히 말해서 언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 관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구적 관념이고 실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란 결국 어떻게 우리에 의해서 해석된 의미의 세계라는 주관적인 역사 서술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이 라가 될 것이고, 마에서는 플라톤에 나오는 동굴의 우화를 소개를 하고 있죠. 이데어와 현상을 분리해서 전자를 밝은 실제의 세계, 후자를 어두운 현상의 세계에 플라톤은 배치를 해놓고 있고, 에로스와 같은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전자의 영역 즉 진리의 세계에 가까이 갈 수 있다. 바로 인간의 욕구가 어떻게 보편성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Y라는
참실제를 Y라고 했을 때 이것과 좀 더 근접한 현상 세계에서도 Y-를 추출해낼 수 있고, 이것은 완전히 주관적 세계가 아니라 본질의 세계를 보다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는 보편자로서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진리 실제론을 지지하면서 제시문 라와는 대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 둘은, 하나는 철저히 주관적인 그러한 우리 지식의 체계, 하나는 우리가 한계가 있지만 이러한 한계를 딛고 보편적인 이데아의 모습에 다가갈 수 있다는 진리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대립적 논점이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술 방향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난 역사 교과서의 일부이다. 견해의 차이로 요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요약이기 때문에 제시문을 활용을 하되 좀 더 개념화를 해주면 명확해 보인다. 이 부분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 제시문 가는 식민 지배가 우리 민족의 수탄의 목적을 두고 있었다. 반면 나는 근대 산업자본이 투입되어 사회 기반 시설과 중화공업이 발달하고 이것이 근대화에 기여했다. 이것이 큰 틀이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은 수탈론 혹은 민족차별, 제국주의적 시각, 또 일본 자본 극대화라는 이러한 비판적 개념화를 해주신다면 더욱더 명확해질 것이고, 제시문 나는 근대화론 혹은 공업화 기여론, 산업구조의 고도화 기여론 혹은 경제발전론, 근대화 기여론 등의 그런 관점에서 대비적으로 요약 서술해 주시되 개념화를 해줄 수 있으면 더욱 좋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라마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라 이렇게 돼 있고, 제시문 라는 모든 사물은 우리의 의식 혹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해석된 주관적 관념의 소산일 뿐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모두를 달아놓고 그것과 관련한 제시문의 내용을 구원해서 덧붙이면 될 것입니다. 이에 비해 많은 참실제 혹은 진리의 존재를 분명히 하고 인간은 진리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에로스와 열정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보편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보편화, 여기는 철저한 주관적인 요소이고 또 상대적 요소일 뿐이다. 왜? 해석의 체계이기 때문이며 그것을 만들어내는 동인에 있어서는 바로 언어의 주관성에 기초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쪽에서는 보편화될 수 있고 그리고 객관화될 수 있으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열정을 통해서 뭐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이라는 의지와 열정을 통해서 바로 이데아라는 실제 세계에 다가갈 수 있다는 이러한 대립점들의 서술들이 어떻게 라와 마에 들어있으면 될 것이고, 보편화 그리고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세계, 이런 부분들의 개념적 정리가 역시 문제 2번 서술에서도 요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것에 이르는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점도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은 충분한 비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지문 가, 나와 같은 역사서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지문 다와 같은 역사서술 방식을 마의 관점에서 비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것의 문제점의 비판에서 400, 600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이고, 이 다의 관점이 바로 Y의 주관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사실을 뭐로 보는데 관점에서 보게 되고, 이것은 역사에서 사관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에는 자의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도입해서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사 서술이 가능하고,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서로 다른 서술이 동시에 진실이 될 수 있음을 중심 내용으로 삼으면서 도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를 무엇으로 보느냐? 바로 역사에서 보이는 사관의 차이 그리고 관점의 차이가 서술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이를테면 제시문 가는 실제적인 조선 민중의 삶이라는 구체적 현실에 의해서 그런 역사의 전개를 하고 있다면, 제시문 나는 전체적인 경제 전체에 있어서의 통계치와 산업화 현상에 또 주목했다는 점에서는 부분적인 또 타당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 서술이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제 주요한 서술 부분이 됩니다. 역사 서술은 객관적 실제를 찾아내야 한다는 마의 입장이 어긋난다는 비판, 바로 뭐다? 보편의 Y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역사학자가 갖고 있는 올바른 사관과 보편화 가능성으로서의 학문의 목적이다. 이제 이 서술의 중심 키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후반부 서술을 위해서는 일단
역사 지문에 있어서 재심은 나와 같은 입장이 수탈을 위한 것이고 한민족이 자기 스스로의 발전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된 채 일본에 의해서 강요된 그러한 현상적인 부분만을 주목해서 봄으로써 역사 전체를 보는 그러한 시야를 상실했고 이로써 보편적인 와해의 가능성과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일면적인 서술이 아니라 다면적 접근을 함으로써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의 서술이 학문으로서의 일반적 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라면 합의할 수 있는 이러한 보편사의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원뿔이 있다고 했을 때 밑에서 보면 원이 되고 옆에서 보면 삼각형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모여서 밑에 있는 원과 옆에서 본 삼각형을 조합해서 우리는 뭐다? 원뿔이라고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보편적 인식의 가능성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재심은 나의 경우에는 바로 한쪽 면만을 보고 그쪽 면에선 진실일지라도 전체를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고 이런 경우가 바로 어용사학이라고 흔히 말합니다. 바로 통치나 정치의 도구로서 역사를 왜곡해 나가는 그러한 현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학자는 사료,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보다 객관적인 관점을 도출해내는 사관, 역사를 보는 관점의 일반성을 정립하게 될 때 그것이 학문의 가치를 가지면서 공유 가능한 가치를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서술이 계속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경우에도 역시 예시가 될 수 있는데 아시아의 역사를 어떻게 중국 중심으로 놓으면서 역사 전체를 다면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지 않으려는 그러한 고의적인 왜곡으로 인해서 어느 나라도 그 역사의 사관에 대해서 주변국들이 수긍하지 못하는 이런 대립과 마찰을 빚어내고 있다. 따라서 일방적인 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런 역사의 왜곡을 벗어나고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면적인 접근을 하게 될 때 동북아 역사에 대한 아시아 전체의 일반적인 합의와 그리고 가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주관화된 서술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학문으로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 후대에서 교훈과 우리 인간 삶의 가치를 이끌어내려는 이러한 보편적인 노력이 모두 실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서술도 역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지금 잠깐 예로 추가해 놨는데요. 피카소의 그림 마비뇽의 처녀들 이렇게 보면은 그림이 무척 기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컵라면 덮는 거 이상의 용도가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보편적인 미의식을 또 확인하고 수긍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동서양을 떠나 시대를 떠나서 합의된 작품으로서의 미적 완결성을 갖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주관성 속에서도 보편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보편화 가능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학문이 노력할 때 그 학문은 학문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고 특히 역사는 후세에 대한 경계와 그리고 교훈을 주는 그러한 이정표의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러한 식의 매듭 역시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쪽 천자 이 600부 후반부는 좀 더 자유로운 서술입니다. 다만 논점, 역사의 주관화가 갖게 되는 이런 한계의 논점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예시를 덧붙이는 그러한 서술로 글을 풍부하게 해주시는 것이 채점에 유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